저는 이제 앞에 두 분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약간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이라든가 좀 빠진 부분을 좀 해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그 우리 협상 대표단이 이제 귀국을 했는데 우리 그 협상 대표단에게 상당히 그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 지난 한 2, 3년간의 그 우리 협상은 상당히 잘 우리 국익을 기초로 해가지고 상당히 잘 그 협상을 진행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본 바에 의하면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서 상당히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전봉근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미국이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도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맹 간에는 뭐 의견차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번에 뭐 협상에 이렇게 타결을 못했다고 해서 뭐 이상할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타결됐으면이야 뭐 더할 나위 없어 좋겠지만 타결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또 이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동맹 관계에 큰 손상을 가져올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 원자력이라든가 이 비확산 문제에서 한미 동맹은 그야말로 지난 동맹 이후 동맹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그 한 반세기 이상을 때로는 이제 좋은 관계에서 때로는 좋지 않은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의견을 교환해 왔기 때문에 서로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차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그렇게 뭐 비정상적이라거나 이렇게 뭐 나쁜 일이라고는 보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의견 차이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토대가 이번에 좀 마련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대통령께서 5월에 방미하실 때 그런 토대가 확실하게 구축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타이밍이 안 좋다. 지금 우리가 협상을 좀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에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연이은 그 핵보유 관련 공세가 나오고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국내 일각에서 이제 핵무장 혹은 전술핵 재배치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이 원자력 개정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그 지적이 상당히 많이 좀 있어 왔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이제 제 생각에는 물론 이러한 그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우리가 제기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의심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한국이 이런 그 재처리 농축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이것을 군사적으로 전용을 해서 핵무기를 만들 것이다 라는 의심입니다. 그런 의심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우리가 지금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인 북한이 3차례의 핵실험을 해가지고 핵무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인 우리 사회에서 대응 핵무장을 해야 한다든가 어떤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든 하는 그 여론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오히려 그런 여론이 안 나오는 사회가 이상한 사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에서 우리 비핵 정책을 이제 견제하고 있는 정부에서 그런 여론을 잘 수렴하면 되는 것이지. 정부가 그런 여론을 잘 수렴하게 되면 정부의 협상은 여기다 강화되는 겁니다. 그런 여론 자체가 우리 대미 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든가 정부의 입장을 약화시켰다든가 이렇게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미국이 우리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한다고 이제 많이 지적을 하지만 그런 의심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온 이후에 계속 되어 왔던 의심입니다. 내재적인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핵과 같은 능력을 가져와서 북한을 제압할 수 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거는
우리 그 남북분단의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의심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있어 왔고 지난 반세기 이상 우리가 그런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최근에 중요한 것은 북한이 그야말로 핵개발에 전력을 해가지고 3차례의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비핵정책이라 하면 이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만 이용하고 군사적으로는 전용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개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비핵정책은 역대 정부가 북한 핵 문제가 시작된 노태우 정부 이후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에서 추호의 변함도 없었다. 역대 정부에서 우리가 그 국력을 핵무기 개발로 쏟기 위한 어떠한 형태의 정책적, 예산 차원의 정치적인 변화도 없었다는 겁니다. 20년 넘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비핵정책의 정당성, 타당성, 확고함을 보여주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그 확고한 증거가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상대로서는 또 그러한 그 기술과 장비를 갖게 하고 싶지 않은 쪽에서는 모든 또 논리를 다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에 대한 의심을 이렇게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내심 적어도 미국의 협상 당국자들의 내심은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저는 결론 내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핵무장을 하려면은 제철이 농축 시설을 가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그 한미 협상에서 앞으로 이제 허용이 돼서 우리가 제철이 농축 그 능력을 갖게 된다고 했을 때 물론 평화적인 목적입니다. 이 시설을 미국 몰래 국제사회 몰래 우리가 비밀리에 이 시설을 전용해서 핵무기 개발한다는 것은 과학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들을 공개적으로 앞으로 우리 이 시설을 북한이 지금 하듯이 이제 군사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핵무장을 하는 상황 충분히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상황이 그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겁니다. 확률이 0%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확률이 되겠으며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미국이라든가 국제사회 동맹국들이 그만 지켜만 보고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그 안보 우려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죠. 따라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심, 소위 그 NPT라는 체제 하에서 그 의심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겠으나 이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하고 우리가 주눅들거나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는 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일부에서는 이제 비핵화 공동선언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핵화 공동선언을 91년도에 북한하고 체결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소위 비핵 8원 지켜가지고 핵무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 제철의 시설과 농축 시설도 갖지 않겠다라고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 시설은 북한이 서명하기 전부터 협상하던 단계에서부터 이미 위반된 선언입니다. 항상 비유하자면 이제 사생합니다. 이거는 그런 문건을 지금도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따라서 그 문건에 의거해서 우리가 제철이 농지시설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궁색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국격과 위상 또 국민적 자존심을 생각할 때 대단히 그 궁색한 입장 논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그 원자력 협정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앞서 이제 교수님들께서 이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이제 동맹이라든가 비약산이라든가 이런 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자력이 우리 전문근 박사 얘기하셨듯이 원자력이 가지고 있는 소위 그 양면성, 그 군사적인 전용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이제 정치 외교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과학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그 부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선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 원자력 개정 협상 이 문제는 정치 외교적인 접근보다는 우리가 굳이 애를 써서 과학, 기술적, 통상적 접근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사람이 자원인 우리나라에서는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R&D 권한을 확보하고 그 방향으로 국가가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주권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이 북한의 핵 개발에서 북한처럼 남한도 취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이미 남한과 북한은 뚜렷하게 차별화되고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원자력 핵 비약사 문제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기 장거리 미사일 나로 우리 위성 발사 나로 한번 보세요. 북한이 작년에 장거리 미사일 4차 발사해가지고 뭐 광명성을 궤도 올려놓고 하고 있다. 이게 원자력의 평화적 이유인데 유엔에서 이거를 군사 제재를 가해서 이제 지금까지 오늘의 이 사태까지 도발을 했다. 지금 이렇게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포함해서 북한의 평화적인 미사일 발사 기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군사적으로 전형화하고 국제사회를 이미 수십 년 동안 속여온 전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 나로 발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한국의 나로 발사는 놔두고 우리만 차별하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한국은 왜 북한과 대한민국을 차별하냐고 누가 국무부에서 기자회견 할 때 기자가 질문을 한 모양이에요. 놀란드 국무부 대변인 발언이 한국은 국제사회의 모든 규범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추진하는 국가다. 이런 점에서 북한과 다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우주의 평화적 이용, 이 탄도미사일 기술에서 북한과 한국을 확실하게 차별화시켰습니다. 저는 오히려 남한과 북한을 핵 비약상과 원자력 이용에서 확실하게 차별화시켜서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모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한 때문에 우리를 이거 해주지 못해. 이거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접근이고 미국도 그걸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 협상하는 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게 오히려 국제사회의 NPT 체제를 위반하고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무기 개발하는 나라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북한의 케이스입니다. 그에 반해서 NPT 체제를 지키면서 상대의 계속된 군사적인 도발, 핵도발, 핵위협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비핵 정책을 견제하면서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는 나라는 어떠한 대접을 받고 어떠한 결과에 이르는가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델 케이스로서 대한민국을 미국이 활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해야 되겠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원자력 협정 지금 개정하는 게 유효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이게 한 세대 이상 가는 장기적으로 오랜 시간이 지나는 협상 과제인데, 이거는 기술 개발이라는 것이 1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 20년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이고, 또 원자력의 특성상 이게 한번 협정이 체결되면 이제 30년 갈 수 있는 문제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지금 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겁니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분명히 한반도는 통일되는데, 그러면 통일 이후에 이 북한 지역을 개발하고 전력을 다 공급하고 발전시키고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일부에서는 원자력 탈원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자원이 충분하면 탈원전하면 되겠죠. 하지만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당분간 대한민국이 대체 그야말로 아주 훌륭한 대체 에너지원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가급적 모든 이 원자력 분야에서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북한 핵 문제라든가 이란 핵 문제와 같이 국제사회나 미국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국가 이익이지만, 우리의 국가 이익의 측면에서는 앞으로 통일을 해야 되고,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이 원자력 산업까지를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나가는 것이 합당한 협상 방법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